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 순간 전 남편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비웃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여자가 무슨 증거를 가져왔을까? 또 그 헛소리인가?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변호사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판사가 내 손에 쥔 낡은 사진 더미를 받아들고 그것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게 증거라고? 하하, 재미있군.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10년 동안 짊어진 비밀의 끝자락이었다. 나는 김지은, 35살의 평범한 서울 여자였다. 아니, 평범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꿈꿨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그 남자 때문이었다. 박민준, 내 전 남편. 우리는 8년 전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매력적이었다. IT 스타트업 CEO,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사로잡았다. 지은아, 너와 함께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모든 걸 바쳤다. 결혼 후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사업을 도왔다. 밤늦게까지 엑셀을 붙들고 투자자 미팅을 준비하며 그의 꿈을 내 꿈처럼 키웠다. 하지만 그 꿈은 독이었다. 민준의 회사는 급성장했다. 2020년대 초 K-테크 붐 속에서 그의 앱은 수백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나는 그 성공의 그림자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다. 그런데 2023년 모든 게 변했다. 회사의 재무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자금 유출, 허위 거래.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돈이 어디로 갔어? 그는 웃으며 대꾸했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나는 그의 컴퓨터를 몰래 열어봤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여자와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여자, 이수연. 그의 대학 동기이자 내 절친이었다. 배신의 깊이는 상상 이상이었다. 수연은 나 몰래 민준과 3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내가 회사를 위해 포기한 시간, 내 가족에게 빌린 돈 모두 그들의 비밀 자금으로 흘러갔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저지른 범죄였다. 민준의 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결과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준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 지은이가 재무를 담당했어. 그녀가 실수한 거야. 그는 그렇게 증언했다. 나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민준이 모든 기록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그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살아남는 자의 몫이다. 출소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서울의 변두리,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이제 재벌급 CEO가 됐다. 그의 새로운 회사는 상장 준비 중이었다. 수연은 그의 오른팔, PR 담당자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결혼했다. 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나는 그들의 완벽한 삶을 지켜봤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 제주도 신혼여행, 명품백으로 가득한 쇼핑몰. 그럴 때마다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서둘렀다. 복수는 차가운 칼날처럼 천천히 벼려야 한다. 법정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 내 웃음이 끝날 거야. 그날 아침 나는 마지막 증거를 챙겼다. 10년 전 민준과 수연의 첫 만남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의 흔적.
판사의 웃음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불어오고 있었다. 감옥에서 보낸 2년은 나를 변화시켰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의 연료였다. 출소 후 나는 이름도 바꿨다. 이제 나는 한서연으로 살았다. 노원구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낮에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다. 해킹. 아니, 그건 너무 과장이다. 나는 단지 이틴 기술을 되살렸다. 민준의 회사가 내 인생을 망쳤듯이 나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도구를 배웠다. 민준의 비밀을 파헤치는 건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었다. 나는 그의 소셜 엔지니어링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가짜 계정을 만들고 그의 옛 동료를 친구로 추가했다. 기억하세요? 대학 때 모임에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나는 단서를 모았다. 2022년 민준의 앱이 데이터 유출로 고발됐을 때 그는 수연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백업 파일을 숨겼다. 그 직원, 이제는 실직자였다. 나는 그를 만났다. 홍대 근처의 싸구려 술집에서 소주 한 잔에 그의 입을 열었다. 그 새끼 때문에 나도 망했어. 파일 줄게. 하지만 돈이 필요해. 그 파일은 금광이었다. 민준이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 이메일 로그, 수연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더 깊은 비밀 민준의 아버지, 박 회장의 그림자. 민준은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재벌 2세였다. SK나 삼성 같은 거대 그룹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정치권과 얽혀 있었다. 데이터 유출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민준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 비밀을 지켰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울었다. 아니, 웃었다. 이 새끼들, 나 혼자만의 적이 아니었어. 수연과의 만남은 더 잔인했다. 나는 그녀를 추적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했다. 요가 클래스, 명품 카페, 민준과의 달콤한 셀카. 하지만 그 뒤에는 균열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헬스 트레이너로 위장해 접근했다. 수연 씨, 스트레스 받으시네요. 남편분이 바쁘신가 봐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밤늦게 그녀의 카카오톡이 해킹됐다. 민준과의 메시지, 지은이가 다시 나타날까 봐 무서워. 그년이 알면 끝장이야. 수연은 동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두려움도 컸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법정 소송은 시작일 뿐 나는 민준의 주주총회를 노렸다. 그의 회사가 상장 직전 스캔들이 터지면 주가는 폭락할 터 하지만 단순한 폭로는 재미없었다. 나는 한국식 복수를 꿈꿨다.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가족과 이웃이 얽힌 감정의 그물. 민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아직 며느리로 여겼다. 지은아, 왜 헤어졌어? 민준이가 잘못했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어머님, 민준 오빠가. 수연 언니와 그녀의 충격은 내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원룸에서 사진을 봤다. 10년 전,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 민준의 팔이 수연의 어깨에, 내 손은 그의 손을 잡고. 배신의 시작. 나는 칼로 그 사진을 베었다. 피가 나지 않는 상처. 하지만 내 마음은 피로 물들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법정에서 판사의 웃음은 내 함정의 신호탄이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날 서울의 겨울 공기가 내 뼈를 스쳤다. 2025년 12월 눈이 내리는 아침. 나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민준은 변호사 옆에 앉아 여전한 그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이 소송, 내 패배야.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증거 봉투를 내밀었다. 판사, 김영호 그는 유명한 철면피였다. 부패 스캔들로 물든 법조계에서 그는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웃음은 내 계산대로였다. 증거는 사진이었다. 낡은 폴라로이드, 2015년 여름. 민준과 수연이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장면. 뒤에 적힌 메모, 첫 번째 거래. 데이터 팔아넘김. 지은 몰래 판사가 그것을 보며 우은 건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다. 왜? 민준의 아버지가 그에게 돈을 썼기 때문이다. 이게 증거. 이건 가짜야. 민준의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웃기지. 이 사진 10년 전 사건과 연결되네. 법정은 술렁이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KBS, MBC 내 복수는 이제 전국 뉴스였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어떻게 이걸?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사진은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었다. 진짜였다. 수연의 트레이너로 일하며 그녀의 핸드폰에서 훔친 거였다. 하지만 더 큰 함정은 따로 있었다. 소송 직전 나는 민준의 회사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출소 후 배운 재신이 해킹 윤리적 해킹의 어두운 면 서버가 다운되면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주주총회 당일 그것이 터질 예정이었다. 수연의 반응은 예상외였다. 법정 밖에서 그녀가 나를 기다렸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민준 오빠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이가 있어, 아이. 나는 멈칫했다. 그들은 아들, 1살 된 민호를 낳았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 혈연, 명예. 수연의 눈물은 진짜였다. 너 때문에 민준 오빠가 감옥 갔어. 나 혼자 키우면 어떻게 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이해했다. 수연아, 너도 나를 배신했어. 그 아이는 내 죗값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복수는 무고한 이를 해칠까?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어머니 집을 찾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강뷰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지은아, 그 사진.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민준 오빠가 아버님 돈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를 희생양으로 그녀는 무너졌다. 그 애가 왜 그랬을까? 한국의 어머니상,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당장 집에 와. 그 통화는 녹음됐다. 내 다음 무기. 주주총회 전날 스캔들이 터졌다. 내 바이러스가 작동했다. 민준의 회사 홈페이지에 데이터 유출 증거가 올라갔다. 주가는 20% 폭락. 투자자들이 분노했다.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해킹입니다. 내부자일 거예요.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하지만 증거는 더 쌓였다. 수연의 은행 기록이 유출됐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지은아, 죽고 싶어. 민준이 날 버렸어. 그녀의 고백, 민준이 그녀를 이용해 돈을 세탁했다. 이제 그녀는 적이 됐다. 복수의 그물은 점점 좁혀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민준의 아들이 무슨 죄인가? 한국 드라마처럼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나는 흔들렸다. 법정 재판은 이제 시작. 판사의 웃음은 그의 비밀을 드러낼 신호였다. 주주총회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아수라장이었다. 민준은 무대에 서서 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여러분, 이는 음모입니다.
우리 회사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내 바이러스가 떠올랐다. 사용자 데이터 목록, 수백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군중이 소란스러워졌다. 사기꾼. 환불해. 경찰이 들이닥쳤다. 민주는 끌려가며 나를 봤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지은. 너였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렀다. 박민준 CEO, 데이터 유출 혐의로 체포. 수연은 병원에서 나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노원구 원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지은아, 도와줘. 민준이 날 버렸어. 아이 혼자 데리고 도망칠게. 그녀의 손에 쥔 가방, 민호의 젖병. 나는 문을 열었다. 왜 나한테? 내가 날 배신했잖아.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한국의 여성상 희생과 있네. 그녀의 눈물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법정에서 증언해. 민준의 어머니는 더 극적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을 설득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내 뒤를 봐줄 수 없어. 그만둬. 하지만 박 회장은 아니었다. 그는 나를 불렀다. 강남 클럽, 어두운 VIP 룸. 김지은, 내가 그랬지? 증거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재벌의 권력, 정치 로비의 냄새. 돈 줄게. 10억. 그만둬. 나는 웃었다. 박 회장님, 그 돈으로 내 감옥 생활을 사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는 분노했다. 내가 감히? 이 나라를 내가 움직여. 그날 그의 비서가 내게 접근했다. 독 커피의 타인. 나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의 통화 녹음을 올렸다. 유튜브에. 조회수 100만. 법정 재판은 지옥이었다. 판사 김영호는 이제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변호를 도왔다. 이 증거는 위조된 것 같군. 하지만 군중의 여론이 바뀌었다. 박민준 사기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 페미니스트 그룹이 나를 지지했다. 여성 희생자, 복수의 상징. 남성 네티즌은 과도한 복수, 가족 파괴라고 비난했다. 나는 SNS에서 싸웠다. 배신당한 여자는 권리가 있어요. 댓글 전쟁. 한국 인터넷의 잔인함. 민주는 구속됐다.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사랑했어. 미안해. 거짓말. 나는 찢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수연의 증언. 민준 오빠가 지은 언니를 함정에 빠뜨렸지만 지은 언니도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녀의 배신. 그녀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 나를 팔았다. 법정에서 그녀의 말, 지은이가 재물을 조작했어요. 판사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나는 피고가 됐다. 복수의 칼이 내 목을 조였다. 밤에 나는 민호를 봤다. 수연이 맡긴 아이, 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는 착각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끝인가? 아니, 이제 진짜 시작. 나는 수연을 쫓았다. 그녀의 도주 계획을 알았다. 인천공항, 다음 날.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2025년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수연은 민호를 안고 체크인 카운터에 서 있었다. 제주행 티켓, 가짜 여권.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등은 작고 떨렸다. 수연아, 내 부름에 그녀가 돌아봤다. 지은. 왜 왔어? 나는 총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 민준 오빠, 지은 언니 죽이고 싶어.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그건 농담이었어.
우리는 공항 라운지로 갔다. 유리창 너머 비행기들이 이륙했다. 왜 날 배신했어? 이제 와서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 아이를 지키려면 너를 희생해야 했어. 한국의 모성애, 그 어두운 면. 나는 민호를 봤다. 그의 눈은 나와 닮아 있었다. 이 아이, 민준의.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전 남편의 오빠, 그 사람과 충격. 민준의 형, 박민호, 그가 나를 유혹했던 적이 있었다. 술자리에서. 나는 잊었다. 하지만 수연은 알았다. 그녀는 그 비밀을 이용해 민준을 협박했다. 이제 모든 게 뒤집혔다. 민준의 가족은 더러운 비밀의 덩어리였다. 박 회장은 아들들을 이용해 사업을 키웠다. 민준은 막내, 희생양. 형 민호는 상속자. 나는 그들의 게임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 수연아, 같이 싸우자. 민준만이 아니야. 박가문 전체를 무너뜨리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동맹. 아니, 또 다른 함정.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증언은 뒤집혔다. 모두 박민준과 박 회장의 짓입니다. 지은 언니는 무죄예요. 재판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판사 김영호는 물러났다. 부패 혐의로. 그의 웃음은 박 회장의 돈 때문이었다. 새 판사, 젊은 여성, 그녀는 나를 믿었다. 증언대에서 나는 말했다.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민준은 쇠사슬에 묶여 노려봤다. 지은아, 너도 범죄자야. 내가 회사 돈 훔쳤어. 거짓. 하지만 군중은 나를 환호했다. TV 중계, 전국이 지켜봤다. 지은의 복수, 트렌드 1위. 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로비스트를 동원해 증인을 매수했다. 한 기자, 내 옛 동료. 김지은이 해커야. 그녀가 모든 걸 조작했어. 법정은 취업 PH 상태. 한쪽은 여성의 승리, 다른 쪽은 법 앞의 평등.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수연의 증거, 박민호의 DNA 테스트. 민호는 내 피, 그 사실이 터졌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 그 새끼가. 절정은 밤이었다. 박가문 저택, 한강변. 나는 민준을 만났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그는 절박했다. 지은아, 용서해. 돈 줄게. 우리 다시. 나는 웃었다. 너의 제국은 끝났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 말, 내가 날 감옥 보냈어. 내 인생 훔쳤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수연이, 그녀가 날 꼬드겼어. 또 배신.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아, 이제 끝이야. 그녀의 손에 칼자니, 녹음기. 모든 게 계획이었다.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다. 민준은 10년형, 박 회장은 구속, 재벌 제국 붕괴. 수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사라졌다. 민호, 그 아이는 내게 왔다. DNA 결과로 법원이 양육권을 줬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 아이는 내 어머니에게, 수연의 어머니, 시골 할머니. 한국의 가족 유대, 그 끈끈함. 나는 자유를 택했다. 하지만 승리란 없었다. 뉴스에서 나는 복수의 악녀로 불렸다. 페미그룹은 영웅, 보수 언론은 가족 파괴자. SNS는 여전한 전쟁터. 지은이 정의로웠어. OBS 과도한 증오. 아이가 불쌍해. 나는 노원구 원룸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빈집. 민호의 장난감이 남아있었다. 밤에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 여전한 서울. 이게 끝인가? 트위스트는 마지막이었다. 감옥에서 민준의 편지.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안에 나를 봐. 너도 똑같아. 복수로 내 인생을 망쳤어. 그의 말은 칼날. 나는 거울을 봤다. 눈가의 주름, 증오의 흔적. 수연의 마지막 메시지, 고마워, 언니. 하지만 미안해. 아이는 내 동생이야, 뭐. 민호는 내 이복 동생. 박민호와의 그 밤, 술에 취해.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니, 얻었다. 진실의 무게. 나는 떠났다. 제주도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낸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민준의 웃음이 들린다. 판사의 그 웃음처럼. 복수는 이겼지만 내 마음은 잿더미. 한국 드라마의 엔딩 애매한 논쟁의 여지. 누가 옳았을까? 나는, 민준, 수연. 아무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산다.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영원한 그림자 속에.